우선 민주화 운동의 상징 그리고 인권 도시의 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광주에서 세계 인권 도시 포럼 10주년을 개최하신 것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주요한 도시의 시장님들께서 이렇게 주요한 발제를 하시는 자리에 저도 포럼의 발제로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각 시장님들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인권 도시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 발제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 도시가 구축되어 온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말하자면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법안을 촉구했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러하듯 모든 도시에는 각자의 상처와 함께 매식이 주어진 인권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역사가 담겨 있지요. 어떤 도시는 국가 폭력이나 반인류 범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을 구별하고 배제하고 차별하고 혐오 정치가 동원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이 구조적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떤 도시는 그 구성원이 과거 역사에서 집단적으로 경험한 인권 침해의 상처와 기억을 인권 도시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으로 극복하고 승화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사회는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보편적 인권 개념 속에서 각종 국제 인권 규범을 발전시켰고, 인권 보장 체계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그리고 지역적 차원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한국 사회 또한 민주주의 발전 속에서 여러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하고 다양한 인권 목록을 법제화하는 한편 인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개별 권리 보장의 차원을 넘어 인권 도시를 적극 추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포괄적인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에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난민,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의 선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인은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선동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렵게 만든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가 폐지되거나 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한국 사회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이든지 어떤 차별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고 사회적 증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환되기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장애인, 동성애자 등이 나치의 증오정치 희생양이 되어 열등한 또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히고 집단 학살당한 일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한국 현대 사회에서도 혐오와 차별은 가장 유용한 정치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작동해온 반공 국가체제 속에서 국민을 통제하거나 정치적 반대자 또는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동원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함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역사적 사실 부정, 특정 지역, 호남, 특히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혐오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는 현상에 인권 공동체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인류 공동의 이념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평등법이 다시 호명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혐오의 정치, 그 뿌리가 되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히 사회를 운영하는 핵심 원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별 금지와 평등의 원칙은 국제인권규범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기본권 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데 나아가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는 입법 운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남녀 고용 평등법과 분야별 차별 금지 관련 법제가 만들어지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되어 한국사회 국가인권위원회도 설립 20주년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인권의 가장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가 있지만 14년까지 아직까지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에 정말 이 법이 제정되어야 인권이 바로 선다라는 그러한 판단 위에서 국회에게 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등법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등법이 있다면 적어도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인식을 사회가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평등법에서는 지역인권 제도의 어떤 근간 책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 평등법이 제정이 되면 인권도시 구축에 한국 사회에서는 큰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 참여하는 각국에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도 있고 또 제정을 하고자 하는 도시도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한국에서 인권법을 만들기 위해 평등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세계인권도시 포럼 10주년 이 자리에서 각국에서의 지지 그리고 인권도시 포럼에서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구축을 통한 각 시민들의 인권이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광주와 국가인권위원회 각 한국 사회 도시
그리고 전 세계의 도시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으로 각 인권 도시가 구축되어지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 실천하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